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박모걸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조지훈의 승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8월 중 고용이 예상과 거의 부합하는 31만 5천 명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엔화가 24년 내 최저로 추락해서 심리 지지선인 140엔을 붕괴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8월 들어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년임과 관련된 공산당 전당대회가 10월 16일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청록파 3인의 시, 박모걸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조지훈의 승무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rose 315,000 in August as companies keep up hiring pace. CNBC 뉴스 보시죠. 네, 8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31만 5천 명 증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급증했던 고용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견조한 고용 시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업종별 동향을 보면요. 전문 서비스직이 6만 8천 명 늘고 건강보조가 4만 8천 명, 소매 판매 4만 4천 명, 여가 및 접대업이 3만 1천 명, 그리고 제조업이 2만 2천 명, 금융이 1만 7천 명, 도매 판매가 1만 5천 명 등이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동향의 특징을 보면요. 여가 및 접대 업종이 팬데믹 이후에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게 고용을 선도했는데 이제는 이게 퇴조되고 있네요. 대신 전문 서비스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8월 실업률은 3.7%로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실업률이죠. 광의의 실업률, 즉 구직 포기자와 파트타이머를 실업자에 포함시킨 실업률은 7%입니다.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지만 이 역시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0.3%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견조한 고용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물가 상승 요인과 더불어 웨이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한편 최근 일부 기업들이 고용 감축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통상적인 리세션 징후로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고용지표 호조와 맞물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 정말 변곡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와중에 파월 연준 의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한 금융긴축 정책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였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6억 118만 9천 명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은 드디어 6억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47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은 지금 4주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확진자가 61만 8,970명이니까 이게 최근에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사망자 증가율은 8주째 0.2%입니다. 확진자 국가별 탑 12를 보면요.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이탈리, 러시아, 일본, 터키, 스페인입니다. 지난주와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6주째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엔화가 20년 내 최저 가치로 추락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140엔을 붕괴하였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 요인은 첫째,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일본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일본 정부 부채가 많은 것도 저금리를 유지하는 배경이 되겠죠.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게 또 근본 원인이죠. 일본 경제의 전통적인 강점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죠. 오른쪽 아래 표를 보면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상당하죠. 과거 일본 출장 갔을 때 10,000엔짜리 몇 장 들고 있으면 뿌듯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수수께 장관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지 좀 궁금하군요.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 파운드화나 유로화도 지금 달러 대비 많이 가격이 내려갔죠. 파운드화는 2016년 이래 최저고요. 유로화는 페리티 환율 1달러를 내렸었습니다. 달러화가 유로화보다 더 비싸진 거죠. 참고로 지난 주말 현재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환율을 보면요. 터키 리라화는 달러 대비 119.13% 내렸습니다. 일본 엔화는 연초 대비 28% 내렸고요. 한국 원화도 17.9% 내렸습니다. 중국 이엔화는 7.45% 내렸습니다. 주말 현재 1달러 대 6.918 위엔이네요. 유로화는 연초 대비 16.24% 빠졌고요. 영국 파운드화는 17% 가까이 빠졌습니다. 달러 대비 가치가 올란 통화는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 루블화입니다. 연초 대비 17.18% 올랐습니다. 1달러 대 60.25 루블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기축통화 달러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세 번째 단신은 독일 등 유럽 각국의 국채 수익률이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독일 국채 수익률은 1981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였죠. 근데 올해 많이 올라가지고 지난 주말에 2년물 분트가 연 1.117%가 되었고요. 10년물은 1.52%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국채 수익률 표입니다. 영국 국채 수익률도 기록적으로 올랐는데요. 10년물 길드가 2.793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1994년 이래 최고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도 15년 내 최고 기록했죠. 유럽 각국의 국채 수익률은 특히 8월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 요인은 첫째, ECB가 이제 9월 중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임박한 거죠. 둘째로 채권의 최대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중 유로존 물가가 9.1%까지 올라갔죠.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죠. 뉴스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 각국의 재정 수지가 악화된 것도 국채 수익률 상승에 기여했겠죠. 네 번째 단신은 중국 공산당이 20차 전당대회를 예상보다 앞당긴 10월 16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석이 국가주석이 3년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주석의 호칭 상향 여부도 관심인데요. 국가주석에서 공산당 주석 또는 인민영수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공산당 주석은 마오쩌둥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격상되는 거죠.
그동안 서방 언론은 시진핑 총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원수보다는 한 급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 공산당 전당대회의 주요 안건을 보면은 중앙상무위원 여기에 7명이 있는데 시진핑 총석이 리크창 총리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들의 교체 또는 일부는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리크창 총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 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경기 침체 대응 문제, 서방과의 긴장관계, 대만 문제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당초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되었었는데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8일 치러지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앞당겼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5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미국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Don't fight the Fed의 격언이 딱 들어맞는 한 주였죠.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 즉 금리 인상, 자산 감축과 맞서지 말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9월 21일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9월부터 매달 900억 불 자산 감축, 즉 통화 한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가는 많이 빠지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달러는 많이 올랐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카터 연구소에서 스피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The State of Monetary Policy After 40 Years인데 제 느낌에 과거 페드의 그 인플레이션 대응 경험이 소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경제 지표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국제수지 동향 등이 관심이 가고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전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주가 지수도 보면은 다우는 연초 대비 13.5% 빠졌고 나스닥은 24.7% 빠졌습니다. S&P는 마이너스 16.8% 빠졌고요. 지난주에도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하고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의 명시 청록파 3인 박목월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주지훈의 성물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